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내일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오전에만 해도 이렇게 1%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다가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가 약하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연휴 때 변동성이 큰 이벤트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휴장 이후에 일정이 있는데요. 내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금투세 폐지가 여당하고 야당의 문제 서로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걸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요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밤 9시 반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 벌써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꼭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가 되고 있고 역시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시진핑과 대만 총통의 만남, 또 바이든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만남, 서로 견제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의 만남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간접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 이란이 이스라엘에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이 라마단 기간이란 말이에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 여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보복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래저래 시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란이 가만히 있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복할지도 좀 일부 나와 있는 언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 입장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거나 대북 공격을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순간 미국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이란이 아주 옛날에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공격도 좀 국소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11일 날은 FOMC 여기 의사락 공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3시 정도에 발표될 거예요. 3시. 뺏어야 되는데 3시에 발표됩니다. 3시에 발표되면 여기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PPI가 목요일 날 9시 반에 또 한 번의 물가지수 반영 때문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 이틀간 물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목요일에는 또 국내 옵션 만기, 상당히 복잡한 게 한꺼번에 몰려있는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시장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높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의 투시를 넘어갔다, 요거는 나스닥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상당히 높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나왔다. 그러면 소소 정도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 가장 좋은 거는 예상치만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야 다시 시장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게 패드워치의 이제 금리 전망인데 6월 달에 금리 전망이 70%에서 지금 51%대까지 떨어졌어요. 과거에 한 70% 정도 됐었는데 요게 60%대, 지금은 50%대. 좀 지나면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50%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와서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또
이번에 그 JP 모건의 다이먼인가요? 예, 다이먼 회장이 금리를 8%까지 올려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예, 이래저래 조금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예, JP 모건 회장은 예, 월가의 황제라고 해서 무슨 일이 발생되면 월가에서 이게 특히 JP 모건이 해결해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자꾸 예, 딴지를 걸어요. 마이너스 되는 공매도를 많이 쳐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시장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에서는 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8% 가면 전 세계 난리 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전망 나온 게 있는데 CPI 데이터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10년물 국채, 달러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국제유가 차트인데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동 지방이 조금 진정이 되고 이래야 좀 떨어질 텐데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가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중동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 하나는 이제 이란이 쳐들어가서 좀 힘들어진다 하고 또 예, 가자지구와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게 둘 다 상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일정 부분 보복하고 간단하게 국소적으로 보복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잠잠하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렇게 뛰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네타냐후가 전쟁광이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강경파에서 국내에서도 되게 싫어해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상당 모여가지고 10만 이상의 시위를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총리다. 미국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이든을 완전히 예, 배제하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최근에 나온 그 현대차증권 예, 거기서 나온 건데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이 있다면 한국에는 타이거 세븐이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요게 이제 그 한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주로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좀 주도할 것이다라고 해서 7가지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자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HPSP, DIT, SNS텍, 리노공업,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리지 요 7종목인데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반도체 종목들을 관심 없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최선호주가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증권에서 만든 거예요. 한미반도체하고 예, DIT를 최선호로 보고 있고 그밖에 뭐 SNS텍이라든가 리노공업을 차선호로 보고 있다라고 레포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가지고 나왔냐면 이게 한 가지 유행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AI 반도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여기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AI를 만들겠다. AI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금 뭐 구글을 떠나서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예, 전 세계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 AI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 한 번 불고 끝날 수 있는 이런 반바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 이런 항아강의 큰 물줄기라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즘에 무슨 전력, 전기 이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전기, 전선 네, 이런 거,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력과 전선이 엄청나게 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예, 5월 달까지 AI 탑재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죠. 예,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예, 이 글록이라는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드는데 2만 개의 그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그록 3까지 간다 그러면 10만 개의 그 엔비디아 H100 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엄청나게 예, 칩이 필요하고요. 이에 관련된
기업들 엄청나게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요게 전력이 중요해요. 전력. 큰 제약은 바로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요즘에 전력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후반에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있어요. 후반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그 기존의 전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전력 말고 차세대 그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데 요게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관련되면 앞으로 이제 그 원자력 관련 섹터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선 전력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유럽도 지금 원자력에 대한 이제 정책을 다시 피고 있고 미국에서도 역시 원자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점차 지금의 이 AI를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기존의 전력 가지고는 안 된다. 뭐 태양광도 좋고 뭐 신재생에너지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힘들다. 결국에는 원자력, 소형 원자로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원자력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방에 그래서 나간 거예요. 흔들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 원자력 뭐 관련주들 또 무슨 뭐 전력이나 일렉트로닉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 빠져나가서 원자력으로 올 수도 있고 시장이 섹터라는 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죠? 소통방에서 써놨잖아요. 제가. 러스크도 AI와 관련돼서 반도체는 물론 로봇의 마지막 전력 문제를 이제 원자력으로 얘기를 했고 세계 각국이 소형 원자력을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원전 관련 섹터를 지금부터 주목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AI 반도체 2027년까지 9조 4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반도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본도 나라에서 도와주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나라, 미국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지원해 줘야죠. 지원해서 살려야 됩니다. 반도체 강국에서 이러다가는 반도체 소외국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AI 반도체에서 완전히 우리 배제돼 가지고 삼성이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일론 머스크 뭐 내년 안에 인간이 이제 능가하는 AI가 나온다. 물론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해서 이렇게 좀 뭐가 시절의 어떤 트렌드를 잡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2년 안에 가능하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5년 내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그 AGI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테슬라는 2년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역시 AI 발전의 제약은 변압기 공급, 전력 확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력 확보인데 여기에 SMR 소형 원자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월 달에 AI 챗봇 그록을 2를 만들겠다를 해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보다는 이런 걸로 올라간 거예요. HLB가 어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조정폭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요것도 보면 이때 양봉이 나오고 좀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좀 올라간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 점점 야금야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시간에서 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잠깐 나고 나와서 올라가.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요청을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립 종합 암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기에 등재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판이 좀 빨라지고 신약에 대한 이제 출판이 좀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빨라진다라는 건데 아무튼 신약 허가는 거의 회사에서는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과와 관련된 것 이후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NCCN 가이드라인에
무리 없이 등재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뭐 파이프라인 확장성 연결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가나뿐만 아니라 다른 암 쪽에서도 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기존에 9월 초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HLB 그룹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요때 건의 조정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매수하고 1차, 2차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 드렸어요. 이거는 뭐 일단 신약 개발까지 가는 거죠. 코스닥 지수인데요.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음봉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렸지만 계속해서 오전에는 좀 올라요. 차트를 보면 오전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올랐다가 하락하는 모습, 올랐다가 하락하는 모습. 오늘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 대기로 빠지면 살려고 하는 이런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음봉이 나와, 빨리 여기 음봉보다는 양봉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추세적인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재수 없으면 여기 121선까지 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됩니다. 되면 재수 없으면 또 이런 것도 나오니 그 전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주가 변곡점이죠. 이번 주가 변곡점입니다. 이번 주에 변곡점에서 잘 지켜주면 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 섹터도 뭐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일부 조금 조정받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의 뭐 대규모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많이 됐던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내일 모레까지 이벤트들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종목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좀 주식들을 좀 많이 팔아놓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장이 변할 때 이제 다시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이 후퇴되어 가는 듯해서 걱정스럽네요. 80%가 2차 전지인데 얼른 갈아타야 하겠군요. 이거 늦었습니다. 지금 얼른 갈아타면 안 돼요. 지금은 좀 견뎌 주셔야 할 자리인 것 같아요. 반등을 좀 확인하고, 제가 연초부터 욕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빠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만약에 얼른 갈아탈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요런 자리에 갈아타면 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요런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맞아 오는데, 요럴 때 물량을 뭐 반, 뭐 10%, 뭐 20% 요런 식으로 천천히 줄이세요. 다 팔아 갖고 또 답이 없으니까 10%든 20%든 이렇게 줄이셔 갖고 요 현금 만들어 갖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셔서, 또 수익 나면 또 한 10% 줄이고, 또 여기서 수익 났다 그러면 또 10% 줄이고, 요런 식으로 벗어나는 거지, 아예 다 팔고 여기 가겠다. 요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지금까지 아직도 80%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타임보다는 좀 반등 나오는 타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줄이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머지 20%로 수익 났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10%씩 줄이시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시면 아시겠죠? 어제 제가 LG 전자하고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아주 장황하게 쓰였어요. 그 현대 하이닉스는 아시는데 그 앞전에 LG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IMF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블록딜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끌시끌한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받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장, 또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반도체, AI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AI에 관련된 전력,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단발에 끝나서 없어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AI와 관련된 섹터나
관련돼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가 이게 한 번 일어났다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AI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로봇 갔다가 데이터 센터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뭐 여러 가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가 있잖아요. 비만 치료.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한 방에 150만 원 정도 하는데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연말에 일본에 지금 연말에 일본 정도 가고, 우리나라는 내년이나 들어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가는 좀 안 들어와요. 일본까지는 들어오는데 그 정도로 비만 치료제가 난리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소통방, 그 단타방이 있다라고 문자 오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텔레그램을 빙자해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것들 계속 만드는데 전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직접 운영하는 방이 있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은 여기밖에 없어요. 소통방, 그죠? 소통방하고 집중방, 두 가지밖에 없고요. 한 달 안에 뭐 50%를 내주겠다라고 막 꼬시는 사람, 저에게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시겠죠?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아세요.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흐름이나 그리고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까지 오시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참여 방법은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문자에 관련된 회신이 갈 겁니다.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칭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따라할 수 없는 금액도 제가 오픈을 하잖아요.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할인도 해드려요. 월 7만 원 꼴로 해갖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3개월 동안밖에 받지를 않고 있어요. 커피값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되지. 시청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복리 효과로 계좌를 키워 나가면 한쪽 섹터에 물렸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서 수익 난 거 이쪽에서 손해 본 거 일부 빼고, 또 수익 났으면 또 그냥 과감하게 빼도 돼요. 10% 이상 수익 났으면 여기서 10% 줄이고, 또 10% 수익 나면 여기도 10%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나가면 어느 순간에 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뭔가 합리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뭐 HLB라든가 아까 르너 뭐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시장이 좀 어렵다 하면은 좀 물량을 줄였다가 또 괜찮아졌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이런 식으로 강약을 조절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말에 계좌가 크게 성장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통방 참여는 신청이라고 주시면 저랑 함께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변동성은 늘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에 너무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만큼 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꼭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잘 하시고요. 투표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